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못된 시모와 신우 때문에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시모와 신우를 심하게 때리고 구치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이혼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혼녀 꼴이 달지 않으려고 참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후회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시모와 신우였던 사람을 남편이었던 사람이 심하게 팼다고 하네요. 가족끼리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콩가루 집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집에 안 들어갔다면, 아니 조금 더 일찍 그런 집에서 발을 뺐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시모와 신우가 얼마나 다쳤는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 앞에서 비웃어주고 싶어요. 부질없는 생각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커피숍에서 마무리 지을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상처를 주려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고 이혼하기로 한 것은 참 잘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 엄마와 동생에게 제가 더 잘했다면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에게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내가 원인이냐고 따질 기력도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네요. 양가 도움 없이 둘이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예물도 커플링 수준의 결혼 반지만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약간 어렵게 삽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고 시댁은 어렵게 산다고 해야 맞겠네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나름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살림살이 장만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한 직후부터 전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바뀌더군요. 나도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예민한 시기이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에 시어머니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30만 원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생각 없이 붙여주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일이 꼬박꼬박 생기더라고요. 어쩔 땐 20, 어쩔 땐 50, 한두 번이 아니고 전 남편과 저 둘 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계속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에게 해외여행을 가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는데 무슨 200만 원이나 들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행비를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내놓으라는 말도 어이없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 돈 없다고 대출이자 갚으며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저를 괴롭힐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여행도 안 보내드리냐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돈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사람이냐고 따졌더니 저에게 상종 못할 인간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톡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때 신우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톡으로 어린 게 뭘 한다고 나서냐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자기에게 욕을 했다는 소리를 했고 어머니란 사람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울고불고 하며 저를 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자기 가족들과 그리 친근하게 지내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효자가 되었는지 자기 가족의 말만 듣고 그쪽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결혼하고 시어머니 첫 생일에 음식 장만해서 생일상 차렸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음식을 해서 다음날 시댁으로 가져가 생일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 지인들이 와서 음식 가짓수도 많고 맛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인분들에게 음식 맛이 좀 그렇지. 아직 내가 가르칠 게 많아. 이러는데 정말 진 빠지더라고요. 신우는 그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그 나이 먹도록 음식을 그것밖에 못하냐며 음식하는 것 좀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전 남편과 저는 계속 마찰이 생겼습니다. 자주 싸우다 보니 여자가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대화만 하면 싸울까 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한 말을 부풀려서 전 남편에게 말하고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더라고요. 전 남편이란 사람은 자기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가족의 편이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짐 정리를 하려고 살던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도 그곳에 있더군요.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뒤에서 둘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 여기서 살자고 하더군요. 제가 어이없어서 두 모녀에게 이 집이 공동명의이고 내 돈도 반이 들어가서 집 팔고 돈을 나눌 예정인데 꿈 깨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짐이나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있냐고. 한 푼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돈이나 뜯어가더니 이젠 이 집까지 날로 먹으려 드냐고 했는데 전 남편도 이건 제 말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었다고 시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신우는 자기 오빠를 노려보며 쌍욕을 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거지가 아들 핏 빨아먹으려 드는 꼴 참 보기 좋다고요. 신우가 저에게 뭐라 그랬냐 하길래 다시 한번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정신병자 어떤 남자가 데려가겠냐고 말해주고 난 이 집 팔아서 반만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 반은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지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혼하고 계산할 것은 계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런 집에서 빠져나와 좋기만 하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생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동생이네요. 제가 사는 곳이 지역이 좁아 소문이 금세 퍼지는데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글쎄 자기 엄마와 여동생을 심하게 때려서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전 남편을 소개해준 회사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혼하고 전 남편이 혼자 버는 돈으로 셋이서 살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자기 엄마와 여동생에게 일을 하라고 했대요. 저희 결혼한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간간히 나가던 식당 알바도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가 계속 일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몰래 전 남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다가 걸렸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자기 엄마와 동생을 엄청 팼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강이뼈가 골절되기까지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팠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 답답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기는 해도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 지났으니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잘 살아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쿵가루 집안이네요. 서로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어요. 쓰니님이 현명하셔서 잘 빠져나오신 거네요. 쓰니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